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제주도 갈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70을 넘긴 이정순 할머니는 며칠 밤을 뒤척였다고 합니다. 마음 한쪽은 기쁘면서도 다른 쪽은 괜히 불편했고 내가 따라가도 되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했지요. 정순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집을 지켜왔습니다. 큰딸은 결혼에 분가했고 사위와 손주와 함께 시끌벅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딸 가족이 준비한 여름휴가였습니다. 늘 혼자였던 어머니에게 이번엔 함께하자고 손을 내민 건 딸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어쩐지 그 여행이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닐까봐 마음이 조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괜히 따라갔다가 짐만 되는 거 아닐까? 손주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사위가 껄끄러워하지 않을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한도 끝도 없이 밀려들었지요. 며칠을 망설이다 정순 할머니는 결국 딸에게 나는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손주가 울었어. 왜 할머니랑 안 가냐고. 이번 여행에 엄마가 없으면 이건 여행이 아니라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정순 할머니는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물론 손주까지 나를 가족으로 초대한 것이고 그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자식이 함께하자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담긴 마음보다 그저 그 말 자체만을 듣고 스스로 선을 긋고 돌아서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아들이 딸이 같이 여행 가자라고 말할 때 그건 단지 같이 놀러 가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어 달라는 사랑의 초대라는 것을요. 그 작은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가족관계가 달라집니다. 혹시 그 여행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내게 마음을 내민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끝내 닿지 못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는 그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그 손을 놓치는 순간 그 여행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가족이라는 기회도 조용히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그 소중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행은 함께 걸을 때 비로소 길이 되고 함께 웃을 때 기억이 되는 법이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배려입니다. 여행이란 말은 참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끼리만의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 중심의 활동일 수도 있죠. 이럴 때 부모가 난 그건 싫다. 그 시간엔 다른 데 가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식 부부는 긴장하게 됩니다. 기대와는 달리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조심스러운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경숙 씨는 며느리의 제안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꿈 같은 일이었죠. 손주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바다도 함께 보며 행복한 시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부터 경숙 씨는 불편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위주의 일정에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숙소에서 혼자 쉬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때 며느리는 어머님, 혹시 불편하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경숙 씨는 왜 나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며느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고 그 여행의 끝은 모두에게 상처로 남고 말았죠. 부모는 자식의 삶에 들어가되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여행을 떠났더라도 모든 일정에 함께하려 애쓰기보다는 틈을 주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 속에서 자식은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는 존중을 얻습니다. 노자는 크게 이루는 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삶의 흐름을 억지로 틀려하지 않고 자연스레 머물다 가는 사람만이 오래 기억되는 법입니다. 함께 여행한다고 모든 걸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 부부의 시간을 존중하고 내 몫의 시간을 조용히 즐길 줄 아는 부모야말로 진짜 현명한 동행입니다. 그렇게 침묵과 배려로
자식의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지갑을 열지 말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부모가 자식과 여행을 함께 할 때 자주 반복되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낼게. 어른이 먼저 챙겨야지. 하면서 지갑을 꺼내는 행동입니다. 사소한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때로 자식에게 은근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결혼한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행 비용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이미 계산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나서서 돈을 쓰려 하면 자식은 고마움보다 미안함과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큰딸과 사위, 손주들과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은자 할머니는 숙소 결제부터 음식값, 입장료까지 모두 자신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같이 왔는데 어떻게 손주한테 얻어먹니? 사위는 이제 막 자리 잡았잖아. 부담 주면 안 되지. 그 마음은 분명 사랑이었지만 그 여행이 끝난 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그냥 같이만 있어줘.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엄마는 마음만 편히 가지면 돼. 은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필요한 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편하게 보내주는 존재였다는 것을요. 물론 자식과 함께 여행을 떠나며 부모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지갑을 열기보다 손을 잡아주는 것, 돈을 내기보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자식에게는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묵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눔이 아니라 머무름 속에 있다. 자식을 위한 진짜 선물은 계좌 이체가 아닌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동행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민 초대에 너무 많은 짐을 들고 가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마음만 챙겨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언을 삼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여행길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갈등의 시작은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애는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너 그 나이 때 안 그랬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들이 자식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하지요.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부모는 자식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아이를 다루는 모습, 부부 사이의 대화, 생활 태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이미 지나간 시간의 것이고 자식은 부모가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예숙 씨는 여행 후 며느리에게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우리끼리 갈게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내내 아이에게 잔소리를 했고 사위의 말투에 슬며시 끼어들었으며 딸의 일정 계획에도 계속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예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걱정인지 참견인지 경계가 흐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필요한 부모는 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게 두는 것이다.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건 삶의 조각을 함께 걷는 일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 무엇이 그들에게 편안하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침묵 속에 담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느낀 자식은 자신의 삶을 더 당당히 살아가고 부모의 자리를 더 따뜻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귀 기울여 듣는 태도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의 말 속에 담긴 숨결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진보다 순간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게 사진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같은 자리를 서너 번 돌아가며 인생샷을 남기고 식사 전엔 무조건 한 컷, 풍경 앞에서도 셔터는 멈추지 않지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이 문화는 조금 낯설고 때로는 피곤한 일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왜 이렇게 안 웃어? 좀 젊게 좀 웃어봐. 표정이 왜 그래?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 부모는 어느새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김정혜 할머니는 자식들과 떠난 여행에서 사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본인은 어색해했고 자식은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사진 하나에 여행의 분위기가 흐려졌지요. 나중에 앨범을 정리하던 딸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구나. 근데 왜 말 안 했어? 정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될까봐 그냥 참았지. 이야기를 들은 딸은 이후로는 사진을 줄이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했답니다. 여행의 진짜 목적은 사진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함께한 감정은 삶 전체를 감싸는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길 것에 집중하느라 함께하는 지금을 놓치곤 합니다. 한 장의 사진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 풍경보다 함께 걷는 발걸음의 속도 하나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일이다. 여행이란 이름으로 자식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세요. 그 미소 하나, 그 대화 하나가 평생 마음에 남는 가족의 온기가 됩니다. 순간을 더 사랑할 줄 아는 부모, 그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가장 따뜻한 여행지입니다. 5번째 이유는 함께 다녀온 뒤 말이 아닌 기다림으로 남는 태도입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시간은 그 후에 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적막하게 흔들리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따라간 건 아닐까? 그 애들이 나 없이 더 즐거웠을까?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자책에서 시작되기보다 애틋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한 시간이 좋았으니까, 더 오래 그 여운에 머물고 싶으니까. 그럴 때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연락을 하며 너무 좋았지? 다음엔 어디 갈까? 너희 여행 일정 좀 도와줄까? 라고 자꾸 묻기 시작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의 기억이 감동으로 남기보다 다음 부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경 씨는 딸 부부와 함께한 제주 여행 후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은경 씨는 문득 카톡으로 딸에게 다음 여행은 여수 어때? 엄마가 일정 짜볼까? 연달아 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은 며칠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경 씨는 처음엔 서운했지만 잠시 뒤엔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함께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기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지만 딸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걸. 여행은 함께할 때도 중요하지만 떠나온 뒤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그저 딸의 일상이 다시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 조용한 기다림이 은경 씨를 더 큰 엄마로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말을 아끼고 행실로 남는 이가 진짜 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과 함께한 추억을 자꾸 입으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이 진짜 소중했다면 그 기억은 자식의 마음에 고요히 남아 언젠가 다시 당신을 찾게 할 겁니다. 자식과의 여행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물러남이 자식을 더 편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다시 부모를 불러옵니다. 자식이 여행 가자고 말할 때 부모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태도. 첫째, 자식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배려로 그들의 일정과 리듬을 존중하세요. 둘째, 지갑을 열기보다 마음을 여는 것으로 동행의 가치를 함께 나누세요. 셋째, 조언보다 경청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자식에게는 더 깊은 신뢰로 다가갑니다. 넷째, 사진을 남기기보다 순간을 함께 느끼세요. 카메라보다 자식의 표정을 더 많이 바라보세요. 다섯째, 여행이 끝난 후에는
먼저 다가서지 말고 기다림의 여백을 남기세요. 이 5가지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자식에게 깊고 오래 남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의 모양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결혼한 자식은 자신만의 가족을 꾸리고 그 안에서 부모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는 같이 있어줘, 곁에 있어줘 하는 애틋한 요청이지요. 그 요청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함께 걷되 너무 앞서지 않고 너무 끌려가지도 않으며 나란히 걸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자리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식이 여행을 제안해 온다면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부담도 내려놓고 기대도 내려놓고 그저 같이 걷는 마음 하나만 준비해 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용히 곁을 내주면 자식은 언젠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자식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쳐야 할 부모의 말버릇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족은 멀리서 불러도 들리는 가장 가까운 목소리입니다. 지금 그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